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통일 문제와 이 통일 문제를 풀 수 있는 미래 과학기술, 즉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되길 희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뭐 통일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지만 막상 정말로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언젠가는 이 통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이하게 된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그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강철비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는 뭐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그 재밌는 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당시에 이 남북 이 상황을 아주 잘 묘사를 한 것도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끌었지만, 특히나 이 남북 간의 갈등과 그 통합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특히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영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리즈로까지 나온 이 강철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 이 한반도 통일이 그 과정마다 아주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는 것도 함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한반도는 광복 1945년 이후에 바로 이 남한과 북한 지역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고, 더 나아가서 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실 정말 이 현대전에서 아주 끔찍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이 냉전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이 냉전의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한민족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소위 말하는 냉전 체계의 대결장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체제 경쟁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 이미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위를 접한 이 남한이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군비를 증가시키고 인권을 탄압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북한은 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사건은 더욱더 복잡해지게 됐고,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 남북한 당사자 이 6개 국가가 함께 논의를 하는 육자회담, 그리고 이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위한 북미회담,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개최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은 언젠가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민족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한민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은 남북한 양 체제가 그동안의 경쟁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민족 공동체 건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지 될 남북한 통일 전,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그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반 문제점들을 모두 합쳐서 통일 문제, 그리고 우리의 통일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통일을 진행시키는 그 중간 단계, 나중에 통일 이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긴장 사태로 돌변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당위성,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통일 비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통일 한국의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는,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어떠한 이념적인 대립이라든가 아니면은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더 커질 거라는 우려, 더 나아가서 통일 이후에 혼란한 사회상이라든가 다양한 이 수습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한 반반 정도, 어떨 때는 반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통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북한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한편으로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심지어는 통일 이후에라도 통일 한반도에 이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이 남북한 당사자와 주변 사강들이 이 각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의 그 이후에 어떠한 이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할 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세력까지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통일 비용과 관련돼서는 앞선 사례, 즉 1990년에 있었던 이 독일 통일의 사례를 비춰봤었을 때 한반도의 통일 비용을 적게는 약 900조에서부터 많이는 3,000조 이상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5대 강국으로 드는 이 독일도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통일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보고, 그리고 이 각종 뉴스를 통해서 들었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사회적인 혼란상, 이러한 것들을 과연 내 세대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 이 독일 통일의 사례와 우리 한반도의 통일 사례는 반드시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기업 등 민간 투자를 포함을 해서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또 문화적인 비용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 전체 통일 비용 중에서 상당수는 바로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나라 수준만큼 끌어올려서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갈등이 없이 통일 한국의 강력한 국가로 한반도 전체의 모든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실제 경제 분야와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이런 민간 분야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직접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사실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어찌 됐던 간에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용은 들어갈 거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러한 부담까지 하면서 독일도 겨우겨우 해낸 통일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 걱정과 이 과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비용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추산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각 연구기관들이 한번 이 전망을 해보면은 실제로 통일 비용이 드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나 군사와 관련돼서 연 20조가 넘는 이 국방비와 관련돼 있는 이 전쟁 준비에 필요했었던 불필요한 비용들이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매년 감축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년 한국 이상을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을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는 이 양쪽 국가의 인구를 합쳐서 7,500만, 거의 8천만에 달하는 이 동북아의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만큼 어떠한 이 인구 폭발을 넘어서서 이 경제적인 이 집중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시대로 변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병역 의무 기간도 12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며 훨씬 더 스마트하면서도 효율화되어 있는 이러한 평화 국가로서의 이 국방 예산, 국방 시스템이 구축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인가요? 이제는 이 남한이 사실상 그동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위로는 휴전선으로 50만이 넘는 대군과 지뢰밭으로 가려진 사실상 섬나라와 비슷한 이러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통일한국 이후에 철도교통과 육로교통을 통해 가지고 직접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많은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물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철도나 육로 교통망 연결을 통해서 물류 비용이 감축되는 이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 문화, 역사적인 각종 갈등 등을 모두 다 해소하고 이 단일 민족의 이 찬란한 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중심 국가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두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의 경제력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장시켜서 통일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 당위성에 모두들 긍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스마트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미래의 과학기술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이나 판매 전체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또 디지털 정보화시켜서 운영이 되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 북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많이 건설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제조업 국가,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이 통일 한국의 이익이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북한과 남한이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또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에 놓이게 된다라고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남한이 잘 사는 것처럼 북한도 잘 살고 싶은데 마치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2등 국민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그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이 3D 업종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와가지고서는 마치 3D 업종에 근무하라는 것이냐? 아무래도 이에 대한 이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이 체제 간의 갈등이 여전히 잔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넓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는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미워할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정치인들이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잘 살게 되면은 그만큼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통일 비용을 낮추면서
강하면서 작지만 작으면서도 강한 통일 한국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처럼, 즉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라든가 원가를 절감시킨다라든가 그 외에도 납품기한 단축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무궁무진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경제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권 그리고 동남권의 이러한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스마트 공장의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이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산업벨트를 개성이라든가 평양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도 주요한 공업도시, 중요한 제조업 도시마다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갖춰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잘 살게 되고 또한 이렇게 잘 살게 된 북한과 함께 우리가 통일 한국을 지향할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이 통일 비용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스마트 공장의 설계, 생산, 유통 과정이 북한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북한에도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고 북한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이웃이었었고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당연히 남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똑똑한 최고급 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기술자라든가 연구 인력들은 최고급 인력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근로자라든가 노동자들이 다 비슷한 비율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충분히 자본력만 있다면 즉 남한에서 아주 이 저리로 차관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농업 중심으로 돼 있던 경제 체제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연구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증 경제 시스템도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을 향해서 개발도상국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기술자나 북한의 노동자들의 참여 그리고 일자리 증대는 북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돼서 이를 전문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해줄 남한에 있는 일자리까지도 훨씬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는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이 남한의 어떠한 경제적인 불황이라든가 전세적인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황금 열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러한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와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수록 당연히 우리가 예상됐었던 통일 비용이나 갈등 요소들은 감소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직접 본 사례가 있었죠. 바로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이 넘게 운영이 되면서 100개가 넘는 업체,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했었고 여기에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이 산업공단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철도라든가 도로, 통신망,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이러한 산업 생산 시설들을 함께 건설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 이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다 갖춰놨었던 상태였고요. 실제 매일 아침 7시면은 이 서울 시내 한복판 즉 광화문과 종로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매일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우리의 수도권과 같이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남북한 사람들이 상호 교류를 하고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함께 휴가를 보내고 함께 경제활동과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라든가 이 휴전선 주변의 어떠한 긴장
긴장 상황,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는 이러한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이 기업을 운영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같은 언어로서 소통이 원활할 뿐더러 북한 노동자들 또 북한에 있는 기술자들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외에도 각종 뭐 이직률의 문제라든가 숙련공의 문제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점에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대체할 만한 이러한 장소는 찾을 수 없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평화체제 유지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산업시설만 적절하게 받쳐준다면은 통일 비용을 감축시키면서도 충분히 한반도 통일 한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이 함께 동반 성장해 줘야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북한 체제 내에 또 적합한 형태로 해서 빠르게 정착해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나 이 산업 생산에 필요한 이 각종 용수, 그 외에도 통신이나 건설과 같은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산된 제조업 물품들을 철도, 도로, 항만을 통해서 북한 전역 또한 남한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류 유통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지만 북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산업 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남북한의 경제적인 교류와 산업적, 기술적인 교류와 함께 남북한과 주변에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이 주변 4강 국가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내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는, 소위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이 통일 한국으로 지향할 수 있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 국제관계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북한 사회 그리고 통일 연구에 대한 지원과 평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 개개인한테 좀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북공정이라고 중국에서 이 한반도의 이 고대 문화사를 중국 문화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동북공정의 최종 목적지는 만약에 북한에서 정치적인 시스템이 붕괴를 해서 소위 말하는 북한의 체제 붕괴가 왔었을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 국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무력 내지는 어떤 외교적인 침범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이 나라 명칭으로 쓰고 있는 북조선을 동북 삼성이 아니라 동북 사성인 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그리고 북조선 성으로 함께 편입시키려는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조사를 할 때는 남북한 통일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경우에는 50%밖에 되질 않지만, 남북한 통일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북한의 체제가 붕괴됐었을 경우에 북한과 함께 통합해야 될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전체의 90% 이상이 당연히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남북한의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될 미래사회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내용들은 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이 통일 문제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각종 통일 비용의 부담이나 통일 이후의 사회 문제 등의 우려로 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평화 통일을 통한 안보, 군사비 감축 효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인 연원으로 봤었을 때도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지 된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당위성을 함께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북한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북한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남한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남한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구조, 산업적인 체제 개편이 필요하겠고요.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이 과정에서 통일 비용이나 갈등 요소가 점점 감소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일 문제의 아주 중요한 이 목적으로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이 인공지능이나 드론, 그리고 로봇공학이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 지원이 생산시설이나 물류 유통체계와 함께 구축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나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개인한테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사진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통학 도중에 이 경부속도로에서 봤을 수도 있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 이정표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이 한국이 섬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바다와 휴전선으로 해서 섬나라처럼 보이지만 한국이 결코 섬나라가 아니라 중국, 인도, 터키를 넘어서 유럽까지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이 베를린이나 아니면은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대륙 국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표지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통일은 단순하게 정치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평화로운 국가와 또한 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강국인 이 통일 한국의 모습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미래 사회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길이 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 곧은 길처럼 중간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통일 한국에서 강력한 이 한반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먼저 이룬 이 통일 한국이 결국은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 국제 문제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북 문제와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남북 문제란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이 통일과 관련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반구와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첨단 기술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